오늘은 집에 있는 드리퍼들을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교육적인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거든요. 먼저 이 아이는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홈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할 드리퍼예요. 장점이라면 원두 본연의 맛을 제일 잘 살린답니다.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요. 커피 가루를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물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따뜻하게 예열한 이 유리컵에 가루와 물을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물의 양은 커피와 1대15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준비 끝! 어때요? 간단하죠? 3분 동안 추출을 할 텐데 1분이 지났을 땐 젓가락으로 한번 섞어주세요. 저렇게 벽까지 긁을 필요는 없지만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잘 섞어주셨다면 뚜껑을 닫고 수면 위에 닿을 때까지 프레스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 상태로 총 추출 시간 2분 50초쯤에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프렌치 프레스 커피가 완성된답니다. 마지막 한두 모금은 드시지 마세요. 미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물도 적당량 넣어주세요. 저울을 쓰시는 게 제일 좋지만 감으로 하셔도 별 상관없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커피가 나와요. 원두 본연의 향을 잘 살리기 때문에 좋은 원두를 쓰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볼 만해요. 다음으로 어디 가나 보이는 이 아이는 하리오 V60입니다. 경사면의 각도가 60도라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널리 쓰이는 만큼 사용법도 다양하답니다. 먼저 드리퍼에 필터질을 결합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뿌려 린싱해주세요. 갈색 종이는 린싱하는 게 좋더라고요. 종이 특유의 냄새를 없애준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커피를 붓고 드리퍼를 흔들어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야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출된답니다. 이제 커피 양보다 5ml보다 더 많게 물을 붓고 1분 동안 뜸을 들여주세요. 뜸을 들이실 때는 커피에 골고루 물이 닿아야 한답니다. 뜸을 들일 때 들어오는 햇빛은 지금 봐도 너무 예쁘네요. 1분 뒤에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목표 수량까지 너무 빠르지 않게 물을 부어주세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어주시면 바깥쪽 커피에도 물이 닿아서 더욱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답니다. 중간에 드리퍼를 흔드셔도 되고요. 추출이 끝나면 필터를 분리해주세요. 당연한 거지만요. 완성된 하리오 커피입니다. 하리오는 주로 향을 살려주는 드리퍼예요. 커피가 가진 기름기나 무게감을 줄여주고 향만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스페셜티에 잘 어울리는 드리퍼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묵직한 커피를 찾으시는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향 하나는 기깔나게 잘 살린답니다. 다음은 칼리타 웨이브예요. 초보분들에게 제일 추천해드리는 드리퍼랍니다. 향과 무게감이 균형 있게 추출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고 향이 약하게 추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스페셜티에도 많이 쓴답니다. 먼저 예열한 서버 위에 드리퍼와 필터를 올리고 그 위에 커피 가루를 부어줍니다. 린싱은 절대 하지 마세요. 추출 속도가 느려져 웨이브만의 장점이 사라지거든요. 칼리타 웨이브는 커피 양의 2배만큼 물을 부어 뜸을 들입니다. 얘는 40초 동안 뜸을 들여주세요. 뜸을 들이셨다면 이젠 안쪽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추출해주세요. 바깥쪽으로 가실수록 물줄기가 종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요. 완성된 칼리타 웨이브 커피입니다. 제가 한동안 주력 드리퍼를 썼을 만큼 좋은 드리퍼예요. 스페셜티와 커머셜 두 커피 모두에게 어울리는 드리퍼랍니다. 하리오가 소프라라면 이 아이는 알토에서 테너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도 살리고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커피를 내릴 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진답니다. 가격은 조금 부담되지만요. 저는 한 2만원대 후반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새로 구매한 원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케냐 와추리 AA 탑. 최종 평가는 영상 후반부에 해드릴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족스러운 커피예요. 달달한 향기와 은은하게 새콤달콤한 향기가 입안을 감싼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융드리퍼예요.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답니다. 기존 드리퍼와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맨 먼저 필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융드립답게 필터가 1000이에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맛도 깊은 맛을 끌어내준답니다. 이 융을 사용하실 때는 저렇게 손잡이에 끼운 뒤에 돼지고리로 말아서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주세요. 그 뒤에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쫙 제거해주시면 된답니다. 위 한번, 아래 한번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눌러주세요. 융은 사용한 뒤 사람마다 보관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흐르는 물에 빡빡 빨아서 락앤락통에 넣어놓고 찬물에 부어 냉장고에 보관해요. 물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된답니다. 아무튼 저렇게 물기를 다 빼주시면 강하게 흔들어주세요. 그럼 팡팡 하고 펴진답니다. 그 뒤 예열한 전용 서버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담은 뒤에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커피 양의 2배만큼 물을 부어 뜸을 들일 거예요. 뜸은 40초 동안 들일 거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고르게 뜸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물을 잘 퍼뜨려 주세요. 이제 추출을 시작할 건데 물줄기는 가는 물줄기로 해주시고 물의 양은 커피 양의 1:10으로 할 거예요. 융드립은 점드립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달라요. 물론 점드립이 개성 있는 깊은 맛이 나지만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부어도 융의 매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결국 제가 점드립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완성된 융드립 커피는 물에 부어 드셔도 좋지만 우유에 넣어 드시면 굉장히 좋답니다. 특히 지금 내린 이 케냐는 커피와 환상적이게 어울렸어요. 우유의 달콤 고소한 맛과 은은하게 퍼지는 케냐의 향기. 신맛도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났어요. 커피 우유지만 커피 우유의 경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내년에 또 마셔보고 싶네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곧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엄지 딱 올리고 엄지 딱 올리고 부들부들 대죠. 다음은 이번 커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커피예요. 예멘 하산 아흐마 내추럴 게이샤급으로 특이한 아이였어요. 에티오피아가 야생화 게이샤가 화원이라면 이 커피는 마치 꽃으로 덮인 산을 보는 듯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향이 엄청 특이하답니다. 이 드리퍼는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디셈버 드리퍼. 가변형의 특징인 드리퍼예요. 추출 속도, 방법을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죠. 간단하게 돌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입문하시는 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5만원이 넘는 겁나게 부담스러운 걸고 사용 방법도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커피를 재미있게 즐기시는 분에겐 강력히 추천드린답니다. 디셈버 드리퍼는 앞으로도 주력으로 쓸 드리퍼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2, 3단계 중 2단계로 시작할 거예요. 필터 위에 커피를 담아주시고 평평하게 펴주세요. 근데 주력 드리퍼인데 제일 오래 걸리네요. 이거 주력 맞나? 아무튼 잘 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커피 향만큼 물을 붓고 1분 동안 뜸 들여주세요. 원두가 다 젖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뿌려주셔야 해요. 이제 목표 수량까지 물을 거침없이 부어주세요. 느리게 부으시면 추출 시간을 늦는답니다. 정말로 빠르고 거침없이 부어주셔야 해요. 필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부어주세요. 총 추출 시간 2분 40초 중 1분 40초가 지났을 때 드리퍼를 3단계로 바꿔주세요. 몇 번 흔드셔도 괜찮답니다. 완성된 디셈버 커피를 붓기 전에 주전자가 거꾸로 되어 있어 불편하네요. 잠시 바꿔주고. 그래도 주력이라고 맛을 제일 잘 낸 것 같네요. 컵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랍니다. 뭔가 크고 아름다운 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게 한 모금 마셨을 때 입안이 행복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내년에도 이 커피가 나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200g 이상은 쟁여놓고 싶을 정도로요.
군침이 싹 돌다 못해 아주 그냥 터져나왔고 제 텐션도 터져버렸답니다. 저 부들부들 떠는 거 좀 보세요. 그만큼 좋았답니다. 다음은 온두라스 그라나디아인데 이거는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평가부터가 잘못했거든요. 그래도 과일 향기에 약간 고소한 향기가 퍼지면서 마지막까지 큰 실망을 주지 않았답니다. 역시 커피는 1인분을 하네요. 바리스타는 못 챘지만요. 이 아이는 칼리타입니다. 하리와 마찬가지로 어디 가나 하나씩은 있는 드리퍼예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드리퍼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뭐만 하면 추출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거랍니다. 서버 위에 드리퍼로 넣고 필터를 결합해줄 건데 좀 많이 크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저것도 클레버는 드리퍼에 쓰는 필터예요. 그래도 가진 게 없으니 이거라도 써야 합니다. 물을 부어 린싱 해주세요. 종이 냄새는 안 나지만 필터와 드리퍼를 잘 붙어있게 해준답니다. 칼리타는 더더욱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삐져서 더 이상하게 추출되거든요. 일단 서버에 물을 제거하고 올게요. 이제 저울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담아줍니다. 가루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탈탈탈탈탈 털어주시고, 잠시만요. 이제 물을 붓기 전에 매번 하듯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엔 커피향의 2배만큼 물을 부어 뜸들여주세요. 뜸은 40초 동안 들여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타원형으로 물을 부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원두에 골고루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특히 더 써주셔야 한답니다. 이제 물줄기를 하리와 같이 유지해주시면서 타원형으로 차분히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쉽지만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와류 현상이란 것 때문이에요. 추출이 고르게 되지 않는 현상이 생겨서 커피 맛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잘 보시면 물줄기가 3갈래로 나오죠. 저게 나중엔 2갈래로 나오거나 1갈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와류 현상입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나은 편이네요.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완성된 카리타 커피입니다. 걱정한 대로 맛이 고르게 추출되지 않았어요. 카리타는 추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맛이 무겁게 추출된다는 것을 감안해도 향이 완전히 추출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마치 중간에 끊긴 듯한 느낌? 그래도 먹을만 했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칼리타보다는 하리오를 추천드려요. 같은 가격의 난이도도 훨씬 쉽고 더 광범위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칼리타 특유의 무거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어처럼 묵직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더더욱이요. 그래도 전 홈카페를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하리오나 다른 드리퍼를 추천드린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평가예요. 처음 먹었던 커피인 멕시코 핑카 파티마 마르사 티피카 락디카니. 이름 겁나 길네요. 근데 긴 이름만큼 맛은 화려하지 않아요. 음과 양, 흑과 백, 좌우 딱 2가지. 정말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맛이었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단순함이 기억에 오래 남게 해주었어요. 과일의 향과 묵직함, 이게 이 커피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 이거였어요. 과테말라 벨라 비스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커피랍니다. 크림 같은 부드러움, 아몬드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향, 약간의 상큼함까지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부드러움 덕분에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또 브런치하고 잘 어울리는 커피였어요. 특히 가벼운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숙한 듯 새로운 이 커피는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분이 계속 누워있었네요. 세워보려 노력하지만 모르겠다. 이내 포기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타리카의 벤다발 티피카 메라도 화이트 허니. 얘도 이름이 만만찮게기네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핑카 파티마와는 달리 이 아이는 이름이 긴 만큼 향도 특이했답니다. 커피로 들여보시면 레모네이드와 사이다라고 적혀있는 것처럼 청량감이 있었답니다. 호불호는 극심하게 갈릴 듯해요. 이런 커피는 살면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향이 비슷할 뿐이지 아예 대놓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얘는 마시자마자 커피가 청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전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의외로 고평가를 주고 싶은 케냐 마추리 AA 탑이에요. 케냐 특유의 향이 잘 살아있으면서도 은은한 과일향과 달콤함이 입을 감싸는 느낌이에요. 보통 케냐 커피 하면 산미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만난 케냐 커피들은 대부분 산미가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퍼졌어요. 이 아이도 그랬고요.
무게감은 그닥 무겁지 않지만 그렇게 더 가볍고 기분 좋게 향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카페로를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커피였답니다. 이제 제일 마음에 들고 개인적인 평가가 제일 좋은 예멘 하산 아흐머 내추럴. 이 커피는 밸런스가 특징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먹자마자 여러 가지 향이 딱 수평선을 마시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서로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강산평주자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오게 하는 커피였어요. 게다가 향신료 홍차라고 쓰여있듯이 특이한 향이 있었어요. 확실히 대중적인 맛은 아니지만 한 번쯤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답니다.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그라나디아. 녹화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디셈버 드리퍼로 한 잔 제대로 뽑아서 다시 마셔봤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좋았답니다. 칼리터로 뽑았을 때는 특정한 향만 부각돼서 그렇구나 했는데 사실 달콤한 과일이랑 상큼한 향기가 엄청 은은하게 오래가는 커피였답니다. 산미도 사과즙을 마시는 듯한 산미였어요. 그렇다고 아예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니고 고소하기까지 해서 마치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길고 긴 영상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왜 교육적이냐고요? 아직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1시간에 6잔 때려 마시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성인기준 원두커피 한 머그잔이 카페인의 적정 및 권장 수치이며 300ml 기준 한 머그잔에는 40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카페인의 섭취가 좋지 않습니다. 흔히 각성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카페인의 효능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 중 겪어본 바로는 빠른 심박, 쉬어이 뒤틀림, 수전증, 불면증, 탈진, 피로누적, 나른함, 현기증, 속쓰림, 위산, 역류 등등이 있습니다. 커피를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심한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커피의 좋은 향과 즐거운 경험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